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MBC의 김지은 PD가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제주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주 MBC 김지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드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다큐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를 주목해 봅니다. 돌도 바람도 여자도 많다는 삼다도 제주. 그만큼 여성이 섬을 지탱하는 큰 축이었지만 과연 그 위상만큼의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었을까요? 이상 이장 장해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는 마을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들이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에서는 배제되어 온 현실을 되짚어봤는데요. 일부에서는 성평등이 빠진 마을 규약의 문제를 진단하고 성평등 마을로 나아가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뜨거운 움직임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행동력 만렙인 신촌리 부녀회가 특별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마을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보자는 의견이 모인 건데요. 이번 기회에 4명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부녀회도 거기 가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운영위 속에는 거의 남자분들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에 거의 우리가 따라가야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꽃길리 마을잔치를 시작해! 아직은 옛날 모습들, 변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모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이름이 몸에 안 들다. 예? 무슨 이름? 부녀회. 예? 아니 이거 무사 이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 아니라 다 같이 한다는 뜻에서 같이회. 어떻게 봤어? 갈치회! 이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네. 통과시켜볼 거다. 이야 우리 이장님 완전 최고. 이어진 2부에서는 금등리의 17년차 베테랑 이장부터 귀덕 3리와 세화 1리의 신입 이장까지 현직 여성 이장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불평등한 마을 규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이장이다. 이장이 된 후에 지문이 달았다. 마을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봐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아니 누개가 이리 차세와시 딱 막아. 아이고 정말.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 하려고 이장이 된 건데 뭐 마을에 뭐 심부름꾼인데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나갈 거니까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소. 천천히. 걷기도 불편하고 이제 이동 수단이 없잖아요. 차 같은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저는 표선면 세화일리 이장 고태숙입니다. 저희 마을의 이장은 이 마을에 몇 년 이상 쭉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항과 함께 세대주만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번 경우도 저희 남편이 계셨다면 제가 세대주는 될 수 없잖아요. 여성은 마을 이장이 돼서는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 여성 이장이 탄생하지 않다가 고태숙 이장이 나도 비록 여성이지만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정말로 어느 여성이 하고자 해도 향약이 수정이 안 된다면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수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차별의 벽을 넘어서고 있는 제주 여성들의 행보를 담아내며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네, 해당 작품은 지난해 제주 MBC에서 전파를 먼저 탄 이후에 올해 초에 전국 방송으로 재방영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연출자 입장에선 기분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출연하셨던 그 이장님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장님들이
인터뷰를 저희랑 처음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쑥스러워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변에서 그 강연 요청이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연 이제 가서 마을에서 이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뿌듯했습니다. 이 이장님들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서 일약 스타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하인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은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 어떻게 보셨는지 여쭐게요. 그간 지역 소멸을 다뤄온 이제 다큐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또 이주해온 청년들이 계속 정착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돕는 사업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라던가 주거를 어떻게 강화할까 이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나 주거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지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당위성 또한 있어 보였어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이 중심이 됐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이주해올 젊은 세대와의 갈등도 줄여줄 수 있을 그런 방법이라서 저도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여성 구성원들이 회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느끼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 여성들 스스로 마을 규약을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성취까지 이어졌거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이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답게 많은 사람 또 여러 역할이 보이고 여기에 지원도 더해져야 가능하다라는 점을 잘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통폐합 문제가 이제 큰 화두가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시티 시대라는 것이 피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초단체 도입을 둘러싸고 몇 년 전부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약화시키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는데 그 점과 이제 성평등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부에서는 각자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잘 담겼고 2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주제의식의 개별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현직 여성 이장님 세 분들의 이야기가 휴먼 다큐 스타일로 펼쳐졌는데요. 지금의 이제 큰 주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여성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풀어나간 이런 구성상도 굉장히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고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개선시키느냐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러닝타임이 아주 길지 않은 이 두 편의 다큐 내에서 지역자치, 성평등,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만만치 않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나만 다루기도 사실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본인들을 대표할 대표자를 통해서 민의를 모으고 생활정치 영역을 이제 개척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세 가지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주 고유의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어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문제인식을 담아낸 다큐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의 큰 주제의식에서부터 이걸 풀어낸 형식 그리고 프로그램의 의미까지 감상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제 주목받아야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 우리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정확한 평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김지훈 PD께서 했던 작품들을 살펴봤더니 해녀밥상 딜리셔스 제주, 나의 해녀 일지 등 제주 해녀들의 삶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선을 제주의 여성 리더, 이 부분으로 좀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은데 각별히 이렇게 애정이 좀 남다르실 것도 같고요.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성들의 서사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또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해녀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성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서 얘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제작 면에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는지 하나씩 질문을 풀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해녀 문화를 오래 다뤄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 성평등의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녀 이야기를 다루시다가 이런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신 건지 아니면 이 작품을 기획하실 때 뭐 또 다른 기획의 계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예. 그 드라마가 이제 제주도가 배경이고 또 그 속에 이제 해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가장 어떤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한 게 해녀라는 이제 공동체가 사실은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어촌계장은 이제 늘 이제 남성이 어촌계장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사실 그 언론 기사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주도 내 172개 마을 중에 여성 이장 달랑 1명뿐. 예, 이게 이제 기사의 타이틀이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해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 지역 방송을 위한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획안을 응모를 해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 기획안이 선정이 돼서 제작을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전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 콘텐츠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현재의 제목인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제목이자 2부 마지막쯤에 이장님들이 직접 말씀하신 이제 이장은 아무나 하나 이것도 뭐 되게 좋은 제목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여러 고민하신 제목 후보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 제목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장은 아무나 하나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촌 계장이 계속 여성들의 비율이 높지 않고 제주도의 여성 도의원의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주도 곳곳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장의 한 부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게 넓게 좀 제목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속담을 듣고 자랐고 그런 편견들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굉장히 확실하게 좀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 속담에 좀 정면적으로 반박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가자라고 굳건하게 결심을 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송 다 보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이제 감상은 이거는 제주 마을에 있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샤라웃이자 격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장을 할 생각조차 안 했던 그 많은 여성들이 이 방송을 본다라면 이전과는 좀 다른 꿈을 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런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걸 혹시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을의 향약을 이제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규약을 바꿔야 되고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부녀회장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죠. 괜히 이제 나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변화된 모습을 꼭 이제 프로그램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마을에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인데 거의 이제 촬영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 뭐 한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해보겠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을 총회가 열렸는데 그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하셔서 마을 총회에 이제 반영을 하셨다라고 이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제주 여성들의 거대한 이 개혁적 움직임에 물꼬를 텄다 뭐 이런 인상도 받는데요. 그렇게까지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이 깊었을까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이 다큐멘터리가 촬영 현장이 제주다 보니까
촬영과 관련해서도 참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장님들한테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덕 삼리에 장혜금 이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참깨 농사다.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유 저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했는데 이틀 동안 근육통에 시달려갖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십 년을 그 농사 일을 하랴 또 부녀회 일을 또 오랫동안 하랴 마을의 이장까지 하시면서 마을 돌보시랴 우리 이장님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야, 이 장면은 진짜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성불평등이 어떻게 여성의 정당한 주권 참여를 제한하느냐에 대해서 관념적이거나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시적인 생활정치 영역에서 딱 그 드러나는 장면과 사례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가령 뭐 2부에서 고춘희 이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회의에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들 밥 챙겨주느라 그랬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가사 노동에 매이게 됐을 때 여성의 어떤 주권 참여가 어떻게 제한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 고령화된 곳이 많다 보니까는 여성분들의 그 마을 자치 활동 중에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좀 돌봄 노동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것들이 많이 카메라에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피디님 입장에서 어떤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좀 성고정관념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민했던 지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 같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너무 어르신들 돌보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그 지역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이 돌봄, 고령자들을 돌보는 일은 남녀를 떠나서 마을의 일더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마을의 사업입니다. 마을 사업. 돈을 벌어야 되고 마을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남성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등리 마을 이장님, 고춘희 이장님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사업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아,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마을 사업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돌봄이나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는 누가 이장이 되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엔드 크레딧이 나갈 때 이제 쇼츠 화면을 보여주셨잖아요. 여의장도 이 장을 하라고 하더라. 네, 이장이요. 사람이나 된장이나 오래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이 좋네. 유쾌한 형식으로 다양한 지역민들의 표정을 담아낸 게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쇼츠를 활용할 때 제작 비하인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장님들 출연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섭외를 할 때 이장님들이 되게 귀찮아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의 섭외를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면 우리 마을 홍보를 해달라고 네, 그 부분이었어요. 세화 1, 2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은 콩 된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프로그램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슨 여성 이장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귀덕 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을은 브로콜리가 되게 중요한데 브로콜리보다는 내가 회의하는 것만 계속 찍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마을 홍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쇼츠더라고요. 요즘에 트렌드인 쇼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라대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겠네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한라대학교 학생들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이제 그런 쇼츠의 비하인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주 MBC를 통해서 지역과 사람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하고 계시는 김지은 PD에게 각각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가 오늘 좀 성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제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지역의 목소리와 좀 이런 의미 있는 사례들을 좀 공론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예능에서 또 제주도를
찾아가는 게 이제 로망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그런 제주도 배경의 콘텐츠들이 이제 외부인의 시선 그리고 어떤 힐링 코드를 담아내는 것 이상의 어떤 다양성을 많이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제주의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제주의 주체적인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방송국의 역할이 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시청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 시청자로서 제가 어디서 제주의 여성 이장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나 그분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인 저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접속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여성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되지만 이 흥이 넘치는, 이 힘이 넘치는 여성 이장님들 덕분에 조금은 덜 외롭다. 라고 느껴졌고요. 앞으로도 보석 같은 제주의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피디님 오늘 나와주신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암탉이 울면 마을이 흥한다 이 제목만 보고 반드시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 여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을 받고 마을의 이제 리더를 뽑는데 투표권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남녀 모두가 같이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저희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이장님들이 스타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또 마을을 위해서 부녀회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마을 이장까지 오르고 개개인적인 캐릭터들이라든가 개인의 서사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이분들의 감동적인 그런 서사와 그런 일들을 다양한 장르로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역의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왔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해나갈 지역방송사의 행보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